빈칸이요. 보기가 간단한 동사야. 근데 마지막에 let yourself 마지막 빈칸은 빈칸을 먼저 보라라고 하지만은 이건 짧으니까 본 거야. 맨 마지막에서. 근데 빈칸이 뭐 이런 얘기 필요 없잖아. 빈칸이 마지막에 있으면 거의 요지 주장 쪽의 글이다 이런 쪽의 얘기인데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너 자신이 let은 동사 원형이니까 그죠? 너 자신이 the feelings good or bad 좋든 나쁘든 감정을 뭐 하게 해라 이 정도 뜻이죠. 예. 그럼 위에 뭘 나온 게 나온 거야? 감정 얘기는 분명히 나왔겠지, 그죠? 감정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는 거지, 그럼. 그건 이제 센스죠. 마지막 문장을 보시고, 아, 이거는 감정에 관한 뭔가 얘기인데, 감정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을까? 그걸 잡아낸 얘기야, 그러면은. 그래서,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을 본 거라고, the feelings 일단 별표를 해놓으시고 갑시다. 왜? 이 글은, 아, 뭔가 감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센스를 거기서 잡으시는 거야. 왜?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네 감정이 너 스스로가 감정을 어떻게 해라. 이 얘기거든. 주장이나 요지성 글이죠, 이거는. 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번에 첫 번째 문장. 뭘 들어가고 있습니까? 봐봐. 대뜸 나오잖아. feelings 나오잖아. 그지? 근데 별표가요. 뭐, 이거 뭐야? 푸시란 별표. 감정을 뭐 하는 거야? 억누른다는 거야. 반대 개념 튕겨 나오죠. 감정을 억누릅니다. 나오죠? 감정 억누르는데 뒤에 because 보시고 뭘 적어야 돼? 이유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거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 독해에서는 We push down our feelings. 우리는 감정을 억누릅니다. 끝. 감정을 억누르는 이유는 because 뒤를 가시는 거야. 그럼 그 because에서 상당한 것을 잡을 수가 있겠지. 감정을 억누르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단어 맞죠? bring up 나오지. bring up 뭐야? 기르다지. 맞니? bring up은 기르다지. 근데 그게 수동이잖아. has been 맞아. 어디 갔어? have been brought up. 이거 뭐야? 직역하면 길러졌다지. 길러졌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말로는 커왔다지. 우리는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감정을 누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커왔는데 뭐라고 믿으면서 큰 거야? 두 번째 줄 아니야, 그지? There are feelings which are unacceptable. 용인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 있다고 믿으면서 길러졌다, 커왔다 이 정도.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누른다. 이 정도 문맥이면은 무엇을 얘기할지 알겠죠? 게싱을 해보십시오. 그럼 잘 봐봐.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들어가냐? 우리 일부분은 run, 배웠다. 이거 그렇게 커왔다죠. 그죠? 그렇게 커왔는데 모든 감정이랑 받아들일 수 없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반면에 다른 놈들은 특별한 감정, 세 번째 줄, specific emotion, 특별한 감정이란 특히 분노나 운다, crying 같은 것들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감정에 대한 일부 뭐예요? 뭔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를 배우면서 자라온 거다라는 게 여기까지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글입니까? 빈칸이지만 감정 억누르기. 맨 앞에 주어동사에서 나와버렸던 그 이미. 그러다가 네 번째 주제에서 뭐라 그랬어? 사실은 별표 뒤집죠. 강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은 There is absolutely nothing wrong with any kinds of feeling. 이게 기본 배경 들어간 거야. 완전 전환해서 들어간 거야. 전환해서. 감정은 잘못된 게 없다.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게 없다. 맞습니까? 어떤 종류의 감정에도 잘못된 것은 없다. 감정은 감정이다. 그럼 그 얘기는 뭐니? 받아들이고 자시고 용인되고 자시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내용을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감정이란 잘못된 게 없으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보충 설명할 거 아니에요. Someone tells you라고 쭉 간다고. 슬프게 화나게 느끼지 말라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뭐니?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갔다고. 그게 뭐야?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 그죠? 그 얘기야. 슬프게 느끼지 마. 화내지 마. 이거는 뭐야?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불가능한 거다. 그건 감정은 당연한 거다. 슬슬 접근해야 되죠? 그 감정에 대해서 뭘 얘기해? You can deny the feelings you are having, but you cannot stop them from coming. 같은 얘기 맞습니까? 이해 안 되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감정을 부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감정이 coming, 다가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죠?
감정은 원래 당연한 거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감정이나 all their feelings need. 감정이 필요로 하는, 즉 감정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감정이 알아야 되는 것은 is to be acknowledged, 인정되어지고 accepted. 이게 이제 완전히 할 얘기죠. 그죠? 감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감정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 그래?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just saying to you 결론 들어갑니다. or someone else I feel angry. 이거 뭐예요? 이거 괜찮은 출발점이야. 그래 스트라트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말하는 게. 그건 뭐니 이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just saying to yourself. 스스로. 또는 or someone else 딴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너 자신이 감정을 뭐 하라는 겁니까? 1번 거부하다, 숨기다, 존중하다, 선택하다, 구별하다. 이건 독해 쪽에서 상당한이라기보다는 좀 어휘력이죠, 그죠? 감정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인정하라 쪽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리스펙트로 리스펙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감정을 말하라. 말하는 것이 출발점이니까 감정이 좋든 나쁘든 뭐 하라는 얘기야. 스스로 존경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이거 아니야. 받아들이십시오. 그쪽의 뜻을 가진 단어를 잡으시면 되겠죠. 같은 방향 속의 단어.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라기보다는 같은 방향성의 다른 표현. 그러니까 감정을 뭐 하라는 얘기야. 존중해라란 존중해라. 그거밖에 없다. 감정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야? 원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얘는 본문 문장 속에서 감정 구별이나 선택 쪽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거부하라는 얘기는 도둑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respect, 존중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인정하다, 존경하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소중히 하다 이런 뜻으로 가시면 되는 거지. 그지? 해석 참고하세요. 해석. 16번. 이해하셨습니까? 16번. 무슨 말인지. 어이, 미스. 16번 무엇에 관한 얘기야? 소재, 방향. 자신의 생각을 마구마구 얘기를 해봐. 소재, 방향. 무슨 얘기예요, 이쪽에서는? 처음부터 다 말고 앞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시네? satisfaction. 그런 거 잡으시는 거야. 인간이란 만족을 향해서 활동이 방향 지어져 있다. 그죠? direct. 우리말로 편안하게 해석하세요. 직역보다는. 직역이 좋긴 좋아요. 단어 어휘력이 받침이 되면은 인간이란 만족을 향해서 활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거 아니야. 방향을 잡는다. 이게 direct 동사의 뜻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사람은 만족을 향하게 된다. 이런 식이야. 사람은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신체적인 wants, 필요성이라든가 and general well-being, 일반적인 행복의 만족감이죠. 그렇게 하는 거야. 일단은 만족감이야. satisfaction이야. 그러다 보니까 피하는 게 뭐겠어? 만족 아닌 건 피할 거 아니냐? 예측하시면 읽으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서 사람들은 피하기 마련이에요. 상황인데 뭘 피하게 되니? 대대로 피하게 되는 거죠. 대대가 뭐야? may bring about physical deprivation. 그죠? 박탈이죠. 제거, 없다는 뜻이에요. 박탈감 이런 뜻이라고. 그지? 즉 신체적 박탈을 일으키는 신체적 빼앗기는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피하게 된다. 왜? want, 필요성, general well-being을 추구하니까. 그 다음에 콤마 찍고 including은 뭐라고 쓰시면 되죠? 콤마 찍고 including 독해에서는 예를 들었습니다. 콤마 찍고 ing 있죠? including. 야, 포함한데 뭘 포함하고 있겠지? 그럼 including은 뭘 나타내는 거냐? 이건 해석이 아니라 독해할 때 여기서 앞에 명사가 쓸 거라고 대부분. 얘를 저기 나온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박탈감을 신체적 박탈을 일으키게 되는 신체적 부족을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그 뜻으로 보시는 게 아시면 해석 안 해도 돼요. 다만 여기까지만 잡고 가시는 거야. 그 다음 문장으로 바로. 이 deprivation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include는. include란 단어는. include란 단어가 나오시면 주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A는 포함한다. 쭉 이렇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최상위 개념은 A란 말이에요. A. 그러니까 이거는
physical deprivation은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쭉 가니까 통과.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much contemporary에서 그 다음 문장 쭉 가는 거죠. 계속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이제. 우리 광고는 promise these satisfaction이잖아. 그지? 이러한 만족감, 충족감을 약속하는 게 광고입니다. satisfaction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은 어차피 활동이 그쪽 지향성이야. 그죠? 그러니까 광고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콤마 찍고 whether from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안 해도 되죠, 이거. 여기서부터 그지? 이런 데까지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 이런 헤데이크 레머디 두통 치료 약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쭉쭉쭉쭉 넘어가시면 된다고 거기서는. 광고 얘기고 그 다음에 An individual can suffer any of these deprivation 반복되어 있죠. 박탈, temporarily 별표 일시적으로 박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However 별표 그죠? 하지만 뒤집었잖아. 맨 처음에 나왔던 satisfaction을 잊어먹지 마시오. 그럼 박탈감은 뭐랑 연결되어 있죠? satisfaction과 박탈, deprivation은 연결돼서 가는 개념이야. 그런데 거기서 뭐니? 그렇지만 however 해서 돌렸지. however 해놓고 그 다음에 뭘 얘기했어? deprivation이 나오잖아. 일시적인 박탈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호칭 설명하죠. And he may knowingly 일부러 enter into situation which will deprive 별표. 이게 deprivation의 동사형이죠. 그죠? deprive A for a time. for B가 아니야. deprive A of B야. 원래 동사는 deprive A of B야. 근데 deprive A for가 아니라 for a time이야. 잠시 동안 이런 뜻이야. 그거는. 잠시 동안 자신을 빼앗아갈 수 있는 상황, 그를 빼앗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가 뭘 믿을 때 이렇게 되잖아. 그가 무엇을 믿는다면, 뭘 믿는다면 일시적인 얼마 동안은 자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자신을 빼앗아갈 수 있는 상황을 겪게 됩니까? 뭘 믿으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뭐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겠다고요? 그러니까 반복 앞에서 핵심 단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만족감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두 번, 세 번 읽더라도 그 부분에서 최대한 빼낼 건 빼내시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만족감을 향해서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 만족감을 위해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deprivation 일어나는 상황은 다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많은 광고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문장은 뭐 구조상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두통약 뭐 fancy food foam 이제 fitting mattress 뭐 foam fitting은 꼭 들어맞는 매트리스 이건 얘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또 전부 다 satisfaction에 맞춰져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광고는 satisfac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 뭐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 게 사람은 deprivation을 일부러 겪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넘어가야지.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믿으면서 deprivation을 겪겠다는 거야, 그럼? 만족감으로 가셔야 되지, 계속. 놓치지 마시니까. 만족감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본문에 등장한 단어만 가지고서 거기서 두 개를 계속 하시라고. 보십시다. The willingness of astronauts. 이거 갑자기 astronaut 우주 비행사죠. 갑자기 왜 나왔습니까? 이거 구체화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주 비행사는 undergo period of intense training. 아주 집중적인 훈련의 기간을 겪습니다. 집중적인 훈련의 기간은 뭘로 갑니까? 다른 게 뭔가 빠져있는 박탈감을 일으키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근데 걔가 뭐야? 기꺼이 겪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willingness. 그죠? 그거 뭐냐? is at least partially 부분적으로 explainable 설명하는 게 in terms of the great rest that they know will come at the end of their mission. 임무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great rest. 아주 편안한 휴식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intense training을 겪고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great rest잖아. 이게 뭐야? satisfaction이야 그러면은. 본문에서만 생각하시라고. satisfaction이야. 그럼 intense training 뭐가 돼? deprivation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어차피 모든 내용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다른 쪽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여기서 얘기한 거는 satisfaction 맨 앞에 잘 잡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반대 개념으로 deprivation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야? 그냥 그걸 피하는데 하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한가? 일시적으로 일부러 겪는 것은 뭐야? 결국은 satisfaction을 위한 거 아니냐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 1번 창의적 광고, 2번 신체적 접촉, 4번 감정적 불균형, 4번 정신병. 말 안 하는 얘기잖아 전부 다. 그리고 3번은 뭐예요? 궁극적 만족. 궁극적 만족은 뭐가 된다? great rest겠지. 대단한 휴식이잖아. 집중 훈련의 rest는 뭐 그럼 이렇게 이것도 연결이 되죠. rest는 뭐가 돼? satisfaction. great는 뭐야? ultimate. 이렇게 가는 거지. 한 얘기 반복입니다. 같은 의미 다른 표현. 그래서 내용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우리 보기 4개 중에서 아예 안 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정신병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지? 정신적 불균형 이것도 필요 없죠. 그죠? 신체적 접촉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창의적 광고는 앞에 광고 저기 말 3-4번째 줄에서 광고했는데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owever에서 뒤집어 버렸단 말이야. 그때부터. 그죠? however 쪽의 내용에서 가시는 거야. 근데 맨 앞에 그 전에 던져놓은 게 뭐야? satisfaction이라고. 거기 맞추시라고. 17번 맨 마지막에 들어가시면서 상황 판단하십시오. 맨 마지막 문장이 짧으면 봐도 괜찮다 그러지만은 솔직히 빈칸요 맨 마지막 첫 문장 끝 문장 이게 아니라 빈칸 앞에서 소재 잡으시면서 그 방향이 뭐냐 쭉 가서 빈칸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거의 결론성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흐름 잡아서 가는 게 훨씬 더 빨라. 아래 위에 보시고 다시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하나에 관한 얘기걸랑? 문제가 뭡니까? No matter 첫 번째 문장에서 잡았죠 이거는. 그 다음은 괜찮아요 얘는. No matter how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든 shake하고 tap 치더라도 케첩병이죠. 그죠? 분위기 나왔죠. 케첩병을 흔들든 치든 간에 뭐한다? Some of is money. 케첩이거든. it은 케첩이야. 대명사 잘 잡으시라고. 우리가 아니야. 이시기 때문에. 그지? 일부분의 케첩은 나오기를 거부한다. 이거 무슨 말이야? 직역하면 괴롭잖아. 케첩병을 아무리 흔들고 두드리더라도 뭐야? 일부는 안 나온다. 이렇게 된 거야. 다 빠져나오지 않는다야. 그게 뭐니? 문제 제기로 보시면 되지. 논제는 아니죠. 상황이죠. 상황. 그 상황에서만 생각하시면서 in some cases up to 20% 가시는가. 더 프로덕트가 뭐예요? 케첩이죠. 이거. 맞죠? 하나만 잡으시라니까 그 제품이니까 케첩이란 말이야. 20%의 케첩은 in the packaging. 용기 안에 있는 거야. 그 패키징은 뭐니 그럼? 바틀이잖아 바틀. 용기 안에 있는 거야. 즉 케첩은 용기 안에 남아있는 법이다. 그 상황에서 when is thrown out 버릴 때. 그럼 this is not only A but B 이렇게 가면 되죠. 케첩이 물고 가시려니까 케첩이 남아있는 것은 소비자도 짜증나 but also poses difficulties when recycling. 이때도 문제 이렇게 가는 거야. 핵심 문제가 나왔죠. 그죠? 잔존물이죠. 잔존물. 찌꺼기 남아있는 leftover란 말이야. leftover. 케첩 병석에 남아있는 leftover. 나머지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야. 맞네. 딱 leftover. 그 나머지들은 제거돼야 되고 돈 들고 그 다음 줄로 쭉 가시는 거야. time consuming 시간도 들고 물도 많이 쓰고. 문제 확실히 나왔죠? 케첩병 속에 케첩. 그럼 그게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뭘 얘기할 거냐. 그래서 German project by the Fraunhofer Institutes together with the 다 필요 없죠. 쭉 가서 어디로 가? will put an end to this dilemma 동그라미. 이게 문제잖아. 케첩 속에 leftover 남아있다는 거. 그게 문제에 대해서 그게 뭐야? put an end니까 끝장내겠다. 그럼 그 마지막 결론. 연구원들은 얇은 필름을 붙여놨어요. No more than 20 nanometer thick. 이런 거 해석하고 있을래? 얼마든지 몰라. 20 나노미터 두께가 되지 않는 이 정도잖아. 그지? 20 나노미터 정도의 두께. 뭔지 몰라. 굉장히 얇은 거야. 어쨌든 thin film이잖아. 그죠? thin film을 붙여놨어. to the inside surface of packaging. 뭐 하려고 붙여놓은 거야, 그럼?
나머지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이거 아니야. 문제 제기해서 딱이네. 케첩 신선하게 수돗물 없애기 나노 테크놀로지 개발 찌꺼기 흔적을 줄이기 이거 아니야. 그지? 직역하시면은 케첩 가격 올리기. 아하, 이 지문에서는 케첩에 처음부터 했잖아. 흔들어도 케첩은 남아있다. 거기서 시작. 주어 동사 있죠. 문장에 주어 동사. 첫 번째 문장에 심지어 20%까지 남는다. 어쨌든 케첩은 병 속에 남아있는 거다. 이거 짜증나는 일이야. 이거 문제거리야. thin film, 얇은 필름을 붙였대. 왜? 그지? 그럼 나오지, 그지? 찌꺼기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그걸 다른 말로 뭐야? 줄이려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얘는 괜찮아요. 깔끔하게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가 얘기했지만 처음에 배경 속에서 문제거리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빈칸을 뚫어놓은 거고요. 18번에서는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이것도 괴롭죠. 18번은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배경, when 나왔잖아. if나 when이 나오시면 그 배경에서만 생각하는 자세는 영시 변하지 않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배경이에요. 너 실수하니? 그지? 실수할 때, 그 실수의 예가 뭐야? 숫자에다가 column of figures, 수치의 어떤 칼럼, 계속 더해 나갈 때 이런 식이거든. 어쨌든 그게 error란 말이야, error. 너 계속 실수하잖아. 너가 실수를 하게 되면 we have a tendency to repeat it. 맞냐?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반복하게 된다. 이거 아니야. 실수하면 반복한다가 이 글에서 처음에 할 얘기야. 그래서 this phenomenon 별표 이제 들어가잖아. 실수는 반복이야. 여기서 이 현상으로 바꿔놨거든. 앞문장 전체를 한 단어로 바꿔놨거든. 이 현상 뭐니? 실수 반복하는 거. 붙여서 읽으십시오. 다른 말로 비록 바뀌었지만은 너무 단어의 자랑을, 단어의 어휘력이 자신 있다고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독해에서는. 앞에 내용을 압축해서 가시는 거야. 내용 파악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실수할 때 예를 들어서 빼고 핵심은 우리는 repeat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이야말로 뭐니? the persistent error. 이게 핵심이지 여기서는. 전문 용어로 바꿔놓은 거죠. 배경 설명하고 persistent, 끊임없는 실수 이렇게 바꿔놨다고. 이게 핵심은 거기 소재 따지면은. 꾸준한, 지속적인 실수라고 하는 거다. 지속적인 실수라고 하는 거다. 그럼 지속적인 persistent error에 관해서 쓰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들어가시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일이 문제 해결할 때도 벌어진다. 실수 한번 하면 반복한다. 그 생각을 가지시면서 뒤에 문장을 계속 가시면 돼요. 그럼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번째 줄. be likely to be followed the next time. 그지? 다음번도 뒤쫓아갈 것이다. 이거 아니야. 그 과정은 뒤쫓아간다는 반복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걔를 가니까 우리 나오죠, 지금? 거기서 우리가 다시, 밑줄 할 게 나오죠. The reason that we keep making the same error repeatedly. 이거죠. 같은 얘기죠. same error repeatedly. 그죠?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하는 거 이거 아니야. 반복적인 같은 실수라는 것은 is that association formed between the ideas in the chain of thought and become firmer each time. 해석한대. 아하, 길어. 자, 솔직히 꼬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지금. 질문합시다. The reason이 주어고요. 그 문장이 길어요. 그죠? 우리가 반복 실수는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문장의 동사는 중간에 is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있는 that we keep making the same error repeatedly is. 이게 동사예요. 그지? 자,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라는 것은 that이야. 그럼 that 다음에 뭘 써야 되니? 거기서 is that인가 봐요. is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 써야 되지. 그지? 문장이니까 association은 뭐가 돼? 주어가 되고 form이 동사야. 연상, 관계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 사이에서? 일련의 in the chain of thoughts, 일련의 생각들이, 그제? 일련의 생각들이죠. 일련의 사고 체인, 사고 과정의 생각 사이에서 연상작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and become firmer. 그게 굳어져 버린 거다. Each time they are used.
사용될 때마다. 그래서 connections are so well established. 문장 빈칸 보이십니까?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된다? 그 관련성이 너무너무 깊이 establish는 뭐니? 설립하다, 세우다라는 뜻이야 이거. 그 관계성이 너무 굳건하게 서다 보니까 데디아로 빠지면 되죠. 그죠? 그 관계성이 그게 굳건하게 섰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관계성이 계속 마지막에 관계성이 너무 굳건하게 너무 잘 자리를 잡다 보니까 어떤 결과로 빠지겠습니까? 라는 so 된 문장에서 어떤 결과로 빠지겠습니까? 1번 그 연결고리는 참 깨기 힘들다. 2번 반복 지속적인 문제는 자동 해결된다. 3번 이거 답 읽으시면 보기 보시면 답이 나와요. 얘는 3번은 뭐니? 생각이란 연상관계를 잃어버린다. 그게 없어진다지. 그지? 생각들은 서로 연상관계가 없어진다. 4번은 관계가 시간 지나면서 약해진다. 5번은 그 현상은 적당한 이익선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거 아니야. 말되는 거 하나밖에 없죠. 거기서. 뭐겠습니까? 그 관계성이 잘못된 실수 반복되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자꾸 뭐니 association forms 그 관련성이 계속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 너무너무 확립이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 connection이 so well established야. established. 관계성이 너무 굳건하게 돼버렸어.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는. 여기서 얘기한 건 뭐죠? 지속적 실수에 관한 얘기죠. persistent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체인은 끊기 힘들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다시 자꾸 이렇게 문장을 바라다 보니까 어떤 현상으로 빠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옛날에 그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고요. 지금 persistent error 쪽만 생각하시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시면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제 so that은 이제 잘 알고 있지만은 이게 원인 쪽이고 얘가 독해서는 결과가 돼버리잖아. 그지? 그런데 앞에서 뭐라 그랬냐? 반복 되니까 이게 관계성이 반복되면서 established. well established. 굳건히 확립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주어, 그죠? 체인은 그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깨진다로 가는 게 좋겠죠. 자꾸 해석적으로 치중하고 있다고요. 그게 지금, 독해 수업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해석으로 가는 거야. 그게,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또 빨리 튀겨나오셔야 돼.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일을 보시라고. 쭉 가다 보니까 해석하시면서 연결고리를 계속 보고 있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 전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 내용은. 그러나, 처음에서 뭘 그랬습니까? 그 문장에서 단어 하나로 분명하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뭐니, 이 현상이 뭐냐라는 거야. 반복하면서 반복하는 경향. 요거만 딱 잡고 하시는 거야. 실수 반복하는 경향을 이제 핵심이 persistent error다. 요게 핵심이라고요. 지속적 실수 이렇게. 반복된 지속적인 끊임없는 실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해결책이 나온 게 아니야. 그지? 끊임없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게 깨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야, 그게. 그 마지막 더스에서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그걸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되죠. 우리가 once we have adopted an unprofitable 직역하세요, 그냥. 이익이 되지 않는, 그죠? 쓸모없는 어떤 line of thought, 생각의 연결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it is harder to adopt a profitable line, 그죠? 쓸모있는, 이익이 되는 라인은 붙들기 힘들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니까. 핵심만 파악하시면 되죠. persistent error. 지속적, 반복하다 보니까 끊기 힘들어요. 여기까지만 딱 하시면 이 지문은 사실 전체를 다 다룬 거야. 그게 빈칸으로 시험에 나온 것이고, 다만, 빈칸이 어렵다고 생각되지만은, 다른 보기에서 안 한 얘기가 있다고, 안 한 얘기. 지금, 그럼, 18번 같은 경우는 the persistent error에서 그기만 얘기한 거야. 그것만 얘기한 거야. 거기서 해결책이나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거기서. 19번. 중간에 있다. 뭐에 관한 얘기냐? 그럼 처음에 가자. 그건 잡고 가자.
바닷물에 소금 얘기죠. 첫 번째 문장 맞죠? 해석을 알아서 하시고요. 해석은 해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잘 되어 있어요. 바다 3분의 3%는 소금이야. 그 얘기지. 그럼 뭐니? 소금 얘기야. 바다 얘기하나 소금 얘기야. 맞죠? salt. 그래서 the salt 두 번째 문장. the salt. continually add. salt의 성격 뭐야? 소금은 더해져. 주어 동사만 보는 거야. 소금은 끊임없이 더해져. by는 방법이잖아. run off에 의해서 뭐 흐르는 빗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쨌든 핵심 내용 뭐야? 소금은 끊임없이 바닷속에 들어가. 그런데 증가는 안 해. 그 얘기는 뭐죠? 3%만 소금이야. 자, 그 다음 보세요. 소금은 끊임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소금의 무게는 내용물은 변하지 않고 증가하지 않는데 이제부터 고기에 관한 얘기야.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바로 여기서 잡으시면 되죠. 뭘로 잡으시면 돼요? 왜 바닷물은 더 짜지 않나? 뭐 이런 식이야. 항상 왜 바닷물의 소금은 일정한가? 이런 내용이야. 그걸 풀어서 갔을 때 뭘 집어넣을까라는 거죠. 세 번째 줄에서 그러나 들어가잖아 이제. 그러나 소금은 바다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 우리 상식으로 그죠? 물만 증발하는 거니까. 네 번째 문장. So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it was mystery as to 뭐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예요. Why the sea should be red. 답 나왔네. 왜 바다는 뭐 그건가 아니야. 뭐가? 소금이 증가하지 않는가 이거 아니야. 그런 내용 들어가셔야 되지. 1번 깊고 크냐. 바다는 너무나 많은 빗물을 만들어내냐. 뭐 이런 식이야. run off란 단어가 이건 전혀 뜬금없는 얘기예요. 그 run off가 뭐 활주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지? runaway지 runaway. 그다음에 저기 run off는 땅 위를 흐르는 빗물. 이게 또 이쪽 계통에서는 뜻이에요. 기상 속에서는. 흐르는 빗물이에요, 그게. 근데 주어가 바다란 말이야. 그지? 바다는 왜 그렇게 빗물을 만들어내냐? 3번은 바다에는 왜, 그지? 소금이 거의 없냐? So little salt. 소금이 적게 있냐? 4번은 화산이 많냐? 5번은 온도가 일정하냐? 뭐겠냐, 그럼? 제목 잡았으니까. 3번이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미스테리입니다. 바다는 무한계. 그 바로 앞 문장에서 뭐가 나왔지? 소금은 바다를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무한계. 그지? 소금이 조금밖에 없는지 3%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지? 조금밖에 없는지가 미스테리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빈칸이 중간에 나오면 뒤가 답이다가 아니라 이건 앞에 있는 게 답이에요, 지금. 뒤는 설명이에요, 지금. 왜? 저기 뭐야. 그래서, 이 자체가 결론이잖아. 소가 결론이잖아. 그지? 그래서 미스테리야, 뭐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뒷부분에 답은 맞기는 맞겠지. 그런데 앞부분에서 이미 충분히 게싱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충분히 익었단 말이야, 거기서는. 뒤에 해석하시면 뭐 볼케이노도 나오고 해요. 그게 그지? 소금이 바닷속 밑에 뭐 과학자들이 뭐 해석 봐. 그럼 나와. 바닷속 밑바닥 구멍을 통해서 소금이 글로 빠졌다가 저기 필터가 되고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 거야. 20번 낱말. 블라인드 스팟 동그라미 맹점. 소재 바로 등장합니다. 왜? 블라인드 스팟 is 이렇게 들어가니까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simple lack of knowledge. 단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과는 틀려. 지식이 중요하냐? 블라인드 스팟이 중요하냐? 블라인드 스팟에 관한 얘기야. 블라인드 스팟은 지식이라는 것과는 좀 달라. 지식이 무식하다. 없다. 그런 개념. 그죠? 지식의 부족과는 다른 얘기야. 그래서 블라인드 스팟 반복되니까 블라인드 스팟은 등장해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잡으시면 되죠. 뭐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까? Learning in a particular area. 두 번째 줄 중간에, 그죠? 특정 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걸 거부하니까 일어나는 게 맹점이겠냐? 배우는데 관계를 가지니까 일어나는 거냐? 야, 의미상 잡았지? 배우는 관계에서 블라인드 스팟이 나타나겠냐? 안 배우니까 블라인드 스팟이 나타나겠냐? 당연히 배우는데라는 말에서 뭐가 나와? 거부로 가시는 거죠.
배우면은 블라인드 스팟, 지식이 부족 이런 것과는 벌써 나오잖아. 안 배우면은 지식의 부족으로 갈 수 있고 블라인드 스팟이 어차피 지식의 lack of knowledge랑 비슷한 말이야. 그런데 같진 않아 이렇게 됐다고 뜻은 그지. 같진 않은데 같은 개념이야. 그러면 일단 그 방향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라인드 스팟이 등장하는 것은 배우는 것을 뭐 하니까 등장하는 거야? 안 배우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야. 배우면은 lack of knowledge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것은 문맥상 잡을 수밖에 없죠.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걸 쭉 가시는 거야. 감정이나 태도인데. 세 번째 줄 이제 조심합시다. 세 번째 줄에서 그 attitude 다음에 fear 있죠. fear 그 사이에 attitude와 fear 사이에 dash를 하나 집어넣으세요. 그 정도 집어넣고 문장을 만들어셔야 돼요. 조금 봐봐. 왜 대시냐면은 앞에 a number of 많은 emotions라고 돼 있잖아. or 태도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중에 해놓고 나서 대시를 살짝 집어넣고 fear 이러시면은 얘가 어디로 형성되니? 대시를 집어넣음으로써 얘가 이모션과 연결이 돼버린다고 설명이. 많은 감정들이나 태도가 뿌리랍니다. 그 중에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fear는 감정 맞죠? 두려움은. 그래서 emotions가 있는데 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fear가 나오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the most obvious. 그 중에서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장 obvious, 분명한 겁니다. 이런 식의. 두려움은 가장 분명한 거고요. 하지만 또한 자만심이나 self-satisfaction이나 anxiety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이게 전부가 뭐가 된다? fear부터 자만심, 걱정 이런 거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묶이는 거지. 이제 이 대시에 의해서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 앞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게 대시를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부독해할 때는 이 뒤에 거 대시는 필요 없다고요. 앞에서만이 그런 맹점에 블라인드 스팟의 뿌리에는 많은 감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예를 들어서 매니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난리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분야에서. 그러나 understanding of people management, 사람 관리에 있어서는 그럼 당연히 뭐가 되니? 넘치는 경험이야? 제한된 거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사람 관리가 안 되니까 항상 어휘 찾기도 흐름 아니냐. 사람 관리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people management가 인사 관리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 her people은 누굽니까? 직원이죠. 그녀의 직원은 find her. 그 여자 정말 cold하고 aloof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차갑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want her to become. 그래서 그녀에게 뭘 바라는 거야? consultative죠. 좀 더 상담적이고 그리고 involved with the team. 팀과 좀 해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녀는 is not willing to accept feedback. 의견이란 뜻이죠. feedback을 안 받아들여요. about her management 스타일에 대해서. and refuse to even consider. 뭘 거부하는 겁니까? of changing her management 스타일을 변화하는 가능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회고. retrospect는 외워야 되잖아. 그지? 그럼 뭘 거부하는 거야? 그 변화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거죠. 문맥상 맞는 낱말 잡기예요. 문맥상 맞는 낱말 잡기. 자, 블라인드 스팟에 가서 그 다음에 블라인드 스팟은 뭐에 관한 얘기야? 예를 들어서 관한 얘기야. 예를 들어서 관한 얘기. 그런데 거기서 조금 예를 들어서가 조금 뭔가는 해설 참고하십시오. 뭔가 조금 예를 들어서가 위에 나온 진술문과 조금 안 맞는, 그거는 제가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국어를 열심히 배우시는 여러분들께서 국어로 지문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예를 들어서 여자는 이런 분야를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cold and aloof, 차갑고 냉담하다니까 감정적으로 위에 그지 이모션과 연결은 되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되는 거고 좀 더 상담도 하고 상담적이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involved, 우리랑 팀과 함께 하자라고 원할 수도 있습니다. 얘와 블라인드 스팟은 지식의 부족의 뿌리. 지식의 부족과는 똑같진 않은데
블라인드 스팟의 뿌리는 감정이 있는 거다. 그럼 가장 맞네요. 뚫렸다. 예를 들어서가 열렸다. 어떻게? 감정의 뿌리가 어디로? 아니죠. 그 블라인드 스팟의 근원은 어디 있는 거다? 감정에, 많은 감정이나 태도에 있는 거다. 그 중에 특히 두려움도 있고, 또한 뭐가 있다? 프라이드도 있고, 자기 충족감, 그죠? 셀프 세티스팩션도 나왔고, 걱정거리도 있는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뒤에는 다른 건 나오지 않지만은, 프라이드나 셀프 세티스팩션한 상관, 매니저, 그죠? 그렇게 가니까 거기서는 거부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 봐, 뚫렸다 그랬잖아. 어디서? 그 위에 감정과 태도 쪽에 나오는 그 뒤에 두려움이 가장 분명한 건데 또한 프라이드나 셀프 세티스팩션이나 앵자이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니까 그쪽 얘기를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렇습니다라고 넘어가시면서 거기서 발생한 게 뭐야? 블라인드 스팟이 발생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지식은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프라이드나 셀프 세티스팩션 때문에 변화를 싫어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까 뭐야? 거기 나오는 이제 휴먼 어디 갔어? 피플 매니지먼트가 약하다 안 된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건 독해 내용 지문 분석이고 그건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할 일이고 영어에서는 지금 이 문제는 문맥상 단을 잡는 거라고요. 그러면 흐름상 가시면서 블라인드 스팟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흘러가시면 돼요. 그리고 문맥상 얘는 쉽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해석하시면 돼요. 단어 잡기는 사실 해석이에요. 너 해석 제대로 했니? 이렇게 가시는 거니까. 다만 우리는 빈칸에서 정리합시다. 빈칸 같은 경우에 그동안 몇 회를 하면서 계속 빈칸 같은 경우를 잡을 수 있겠죠. 그죠? 빈칸 자체를 보는 것도 센스는 볼 수 있지만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가 항상 독해의 기본은 독해 수업 5분이 끝난다 그랬잖아. 맨 앞에서 뭐야? 소재, 방향, 사람이면 사건, 그리고 흐름, 끝. 아주 두리뭉실한 일반적인 얘기야. 걔를 하려니까 뭘 봐야 돼? 주어 동사는 항상 문장 구조대로 보시면서 그 중에 주어가 중요한지 대상이 중요한지 그거는 이제 평소에 읽으시면 자꾸 훈련을 해나가시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 단계에서 훈련을 할 것은 뭐니? 동그라미. 아까 잘 잡은 거 있잖아. satisfaction 이런 거 동그라미 팍팍 치시면 가시는 거야. 그리고 빈칸에서도 그게 대단한 마킹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보이죠. 그죠? satisfaction을 잡아놓고 나니까 밑에 가서 뭐야? deprivation이 뭐가 된다? satisfaction과 연결돼서 어차피 지문은 하나다라는 내용으로 결론 딱 찍을 수 있는 거야. 항상. 그걸 훈련하시면서 가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퀴즈에 낸 것처럼 지문이 뭔가 안 보여. 이 내용이 아주 뭐 같아. 그러면 그 하나만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이 힘들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흐름은 그나마 괜찮아 우리 시험에서. 근데 빈칸이 힘든 것은 그 하나는 분명히 맞는데 하나를 부정하는 말을 써버리는 건지 그 하나를 어휘력이죠. 그죠? superior, competent 이런 말로 쓰는 건지 그런 식이야. 조금의 생각을 계속 다지시면서 걔를 훈련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문 놓으시고요. 봤던 지문은 복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지문은 복습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단어나 문장 구조 같은 것을 빨리빨리 특히 좀 긴 문장에서 그지 핵심 내용 보시면서 그걸 체크하시면서 그 문장을 꾸준히 보시는 거고 훈련은 뭘로 하냐면 생 문장 있잖아. 안 풀었던 문제 있지. 딱 갖다 놔. 해석하지 마. 뭐야? 이 자세를 읽어. 뭐야? 동그라미 치시면서 특히 빈칸 같은 거 뭐야? 그게 이쪽 방향인가? 거기까지만 해보시고 빈칸에 연결을 하셔 봐봐. 거기서 그럼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게 보일 거야. 나는 역시 해석이 안 돼. 이거. 근데 해석이 어느 정도 되면은 뭐야? 흘러가는 게 보여. 조금씩. 다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조가 어느 정도 보시면 무엇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 문장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통과. 그럼 그 다음 문장 보시는 거야 이제. 틀은 게 있냐 없냐 이렇게. 그런데 계속 한 방향을 잡아놨으면 그 다음 문장은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파악할 거야. 지문 구조에서. 지문 내용 구조에서. 그러시면은 이 감이 살아나. 해석 위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위주로 훈련을 하시는 거야. 생 지문은. 갖다 놓고. 그리고 답을 딱 맞춰보시고 난 다음에 맞으면 좋아. 그건 뭐니? 그쪽으로 감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답이 안 맞으면은 해석을 빨리 보시면 돼. 해석을 딱 봐서 우리말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문제 안 나와 그러시면 돼. 뭘 고민해. 문제 하나는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문제 하나를 반드시 다 커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양도 많고요. 그 양을 풀어가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기초적인 그 사고력적 얘기야. 아까 하다가 말씀드렸잖아. 하다가 얘기하다 보면 자꾸 해석으로 가고 흐름을 자세하게 보고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듣는 건 좋지. 그런데 독해력 기르는 데는 꽝이에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9번 같은 게 좋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소금 얘기구나. 바닷물은 소금 계속 들어가는데 왜 바닷물은 소금은 바닷물을 떠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미스터리를 해. 바다에 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게. 그리고 보기만 딱 봐도 이거 바다에 소금이 왜 없을까 이렇게 되시는 거야. 그럼 밑에는 소금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겠군. 예측하시면 되는 거고. 빈칸 역시 지문마다 다 달라요. 지문마다 다 다르니까 쉬운 문장도 있고 어려운 문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석에 너무 지엽적으로 해석을 들어가 버리면 15번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saying to yourself 스스로에게 누군가에게 나 화난다고 말해 라는 것을 바꾸니까 너 자신이 감정을 모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말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말해라라는 사실과 가장 연결된 단어를 잡으시는 거예요. 독해는 각 지문마다 훈련하는 시간이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12회부터 몇 가지만 동그라미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해석과 안 맞는 것은 해석과 영어 문장이 안 보이는 것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시면 이 문장 버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왜? 독해는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지 한 문장 해석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한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바닥이에요. 바닥.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Any questions?